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이틀 전 2월 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회담을 공동성명 발표 없이 회담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담을 결렬시킨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내린 결정 중에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가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이 아닌가, 결론 없이 일어선 게 아닌가. 문정부에 대한 악담을 하려고 시작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단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본다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공동성명 없이 결론이 지어졌다는 것은 아주 잘된 상황이다. 트럼프가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이기는 형상이 됐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전부 전투에서는 이기지만 전쟁에서는 졌기 때문에 참혹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일간지나 보수 혹은 상당한 숫자의 미북 관계를 제대로 분석한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해놓은 소리들을 보면 이건 한반도에 더 혼란을 가져오고 아주 잘못되고 트럼프가 외교적인 결례라고 어쩌고 다 나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물론 이 회담을 결렬시킨 데는 트럼프의 개인적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하노이에 앉아서 김정은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모든 마음이 워싱턴에 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입노릇을 하던, 자기를 대변해 주던,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던 변호사가 미 의회에 출두를 해서 트럼프는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나뿐만 아니라 캠프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달라고 시키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재산은 고무줄 재산이라서 IRS 국세청에 보고하는 숫자가 매번 달랐다 등등 아주 치명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담 중단시키고 난 뒤에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내가 미국을 돌아가자 말자 일주일 내에 코엔을 만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른다.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진짜 거짓말인지 누가 진짜 전부가 참말인지 현 상황에서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결정이 왜 잘된 결정인지를 지금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물론 개인적인 코엔 문제가 있으니까, 변호사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이 어마어마한 미 국내에 특히 공화당의 입지를 좁히고 더 나아가서는 1년 10개월 뒤에 있을 내년 대선에 트럼프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이 지금 몰아붙이는 하원을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으니까 탄핵 소추로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개인적인 신상, 개인적인 이익에서 치명적인 상황이니까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도 있지만, 왜 트럼프의 결정이 우리들에게 손해가 아니고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더 나아가서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더 좋은 방향이냐. 첫째, 이것은 당연히 김정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뻥쳤죠.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이유야 북한도 빠른 시일 내에 왜 트럼프가 일어섰는지 알 겁니다. 알면은 또 공격을 하겠죠. 야, 코엔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쏟는, 그리고 굳게 약속한 걸 깨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공동성명 없이 일어서느냐고 공격을 할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중간에서 일어섰다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혹은 향후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바로 핵을 실험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양 정상이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북한이 그런 식으로 무력적으로 대응할 경우에는, 나설 경우에는 미국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무력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운신의 폭이, 김정은의 운신의 폭이 아주 줄어들었다는 측면에서 회담을 성공적으로 합의를 하고 종전선언에 서명을 해주고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공동 합의를 했다 손치더라도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슬리퍼리 도어예요. 미끄러지는 문턱입니다. 일단 발을 들이면 되돌아 나오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하다 손치더라도. 그걸 고리로 해서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에게 대북 제재 완화를 하고 다 풀어달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은 처음부터 한반도 비핵화 내지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으니까 트럼프 당신도 그걸 다 알고 나왔다. 그 방향으로 가자. 고집을 할 겁니다. 헤데이크, 골치 아파요. 트럼프 머릿속에 북한뿐이겠습니까? 근데 소위 말하는 북쪽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강요를 하고 압박을 가할 고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서명을 했다면. 한국 문정부 종전선명이 될 때까지 정말 빌고 또 빌었겠죠. 그것이 우리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 간다는 걸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불교 신자나 마호메시나 다른 종교이면은 얘기하겠죠. 왜 꼭 하나님만 얘기하나? 자, 그런 식으로 풀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계시라고 봅니다. 더 이상 김정은에게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종전선언이 정치적인 용어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종전선언 하는 이 순간 우리는 재래식 군축, 핵군축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을 하면 우리가 앞장서서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꼴이 됩니다. 왜? 김정은이 그걸 요구할 거니까. 김정은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미국 함부로 봐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잔머리 굴려서 안 된다. 계속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로서 북한 비핵화인 것처럼 덧칠 해서도 안 되고 속여서도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할 일,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 미국에게 제재 완화를 요구한다는 게 무리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한 확고한 그에 대한 조처나 실행이 없이는 이제 3차 회담에 앉아서 북한이 미국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히 느꼈을 겁니다. 그게 포인트 1입니다. 진 게 아닙니다. 이긴 게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명을 내렸으면 그때부터 종전선은 우리에게 암적 세포가 됐을 겁니다. 결국 한미동맹도 와해가 되느냐 했더니 유엔사 해체도 와해가 되느냐 안 되느니 동맹의 관계를 어느 정도 끌어가야 돼. 한미동맹이 아닌 다변화를 해가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이 또 나올 겁니다. 아예 그 고리를 잘라버립니다. 두 번째, 왜 트럼프가 한 것이 잘한 거냐. 오늘이 미중 무역협상 1차적으로 끝을 내는 날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트럼프가 몇 번 연장할 수도 있다. 시진핑과는 잘 돼간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외교적 술사입니다. 기자회견에서도 28일 기자회견에서도 회담을 결렬시키고 나와서 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왜 당신은 김정은을 나이스 가이, 원더풀 가이, 빅 가이라고 얘기해놔놓고 회담을 끝을 내지 않고 나오느냐. 그 말은 무슨 뜻이었냐. diplomatic words, diplomatic expression. 외교적인 수사에 상대방 국가를 절대 낮출 필요는 없다고 트럼프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시진핑 원더풀 가이라 하지만 3월 1일 무역협상, 어제 무역협상 완료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북한과의 문제 자체가 중국으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되면 북한과 중국 사이가 아주 불편해집니다. 중국으로 하여금 무역 문제를 가지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을 푸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마치 엄청난 일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일을 했다느니, 그리고 콩을 사줄 테니까 무역 협상을 관세를 어느 정도 콩을 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콩 생산의 3분의 1을 중국이 사갑니다. 농작물 중에 가장 많은 걸 팔고 있어요. 중국은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서 사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관세를 자꾸 올리긴다 하는데 정말 자기들이 꼭 우리가 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째, 여러 가지 중에서 첫째가 콩이 제일 많은 양이에요. 콩 사주면 무역 협상에서 상당히 중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미국은 그게 아닙니다. 네가 뭘 buy, buy 사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야. 사주는 데 목표가 있는 게 you must have changed. you must change. 뭐를? trade system, economic system. 중국, 너는 무역체제를 바꿔라. 자유무역체제와 같은 rule of game. 게임의 룰을 갖고 해라. 이때까지 삼국 수출이라는 독특한 너희들만의 이론을 끄집어내가 그 시스템을 이때까지 주장했는데 그 해온 것을 2016년 12월에 평가를 하려고 했다. 너희들이 자유무역체제로 왔는지 안 왔는지, 자유무역체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때 결론이 뭐냐? 우리가 내려보니 너희들은 자유무역체제의 시스템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 자유무역체제로 바꾸지 않는다면은 미국은 너희들하고 너희들이 자유무역체제로 바꿀 때까지 계속 앉아서 협상을 하고 관세를 올리고, 또 더불어 미국이 너희들에게, 중국에게 수도 없이 양해를 구한 것이 제조 2025에 대해서 10 critical items, 10가지의 아주 중요한, 치명적으로 중요한 기술 개발에 있어서 조금 슬로우 다운, 속도를 낮춰달라 했는데도 속도 낮추기는커녕 최근 화웨이를 들고 온 나라, 전 세계를 지금 미국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내가 그 끝장 볼 거다. 또 마찬가지. 2017년 무역에서 우리들한테 벌어간 돈은 3,760억 달러지만 사실 너희들이 우리한테 훔쳐간 기술을 계산하면 3,000억 달러 이상이다. 기술 훔쳐가는 거 절대 용납 안 할 것이다. 그것이 국제법상에 맞고 안 맞고 관계없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의 기술을 훔쳐가는 것은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의해서라도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되면 중국과의 무역협상은 순간적으로 지금 협상이 좀 돼서 어그리먼트를 쓴다 해도 끝난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어그리먼트 해줄 의사도 없다. 뿐만 아니라 샹하이방, 강택민 샹하이방, 뭐 알리바바,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그 여자 배우 있죠?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강택민이 뒤에서 봐주는 사람들이에요. 해외에 숨겨둔 돈이 1조 6천억 달러랍니다. 미국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장악한다면은. 그리고 동결시킨다면 이 중국 내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별로 협조적이지 않고 이중정책을 쓰고 미북 정상회담만 끝나면 그 뒤에 돌아서서 시진핑이 김정은을 불러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 이제 그만해라. 분명히 그에 대한 확고한 압박이 됩니다. 세 번째, 볼턴이 하노이에 오기 전에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를 갔습니다. 수도입니다. 나라가 지금 전쟁, 물론 국내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상당히 많은 숫자의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부상을 입고. 또 굶어 죽을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미국이 보내는 구원불자는 콜롬비아에 대기를 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두로가 하는 얘기가 미국이 이런 구원물자 보내는 것은 베네수엘라를 식민지 만들기 위해서 쳐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명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련이 보내는 구원물자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소련과는 은밀한 거래를 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프랑스, 영국과 같은 그런 국가들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조차도 마두로가 자기의 정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굶겨 죽이는 데 대해서 380만 명이 이미 베네수엘라를 탈출했습니다. 굶겨 살기 위해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마두로가 자기의 군부를 동원시켜서 국민들을 굶가 죽이면서까지 자기 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은 유엔에 이 안건을 올릴 겁니다. 동시에 러시아로부터는 베네수엘라가 무기도 사들고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카라카스 부근에 러시아의 기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건 트럼프는 용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자칫 거기가 일촉즉발입니다. 북한 문제를 이렇게 어중간하게 종전선언이 어쩌니 개념만 걸어놔 놓고 거기 가서 전쟁을 하거나 베네수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가 빠지는데 김정은이 계속 트럼프의 바지가라이를 붙들면서 형님 약속했는 건 뭘 안 주십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제재 풀어주세요. 남북 경협 남쪽에 하라 해가지고 돈 보따리 보내라 하세요. 골치 아파요. 거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국제관계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인도 파키스탄 지금 접경지역에 파키스탄이 파키스탄 내에 있는 테러리스트 집단 교육을 시키는 그 단체들이 그 테러리스트들이 와서 지난 14일 인도에 경찰을 41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복을 인도는 26일 날 했어요. 그러자 파키스탄도 다시 인도에 대해서 보복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인도가 파키스탄을 공격한 전투기는 미그 2000이에요. 소련제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인도의 공격에 대해서 맞서기 위해서 쓴 건 F-16 미국 전투기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죠. 인도는 더 이상 미그 2000 가지고 공군을 훈련시키고 공력을 방어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 무기를 쓸 겁니다. 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됐으니까. 그리고 파키스탄은 F-16을 사서 훈련을 시켰지만 앞으로는 중국 무기를 가져오겠죠. 중국 전투기 젠 20 같은 이런 걸 가져오겠죠. 국제관계는 이렇게 끊임없이 바뀝니다. 동맹이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가장 강한 자하고 동맹을 맺을 때 그게 하나의 확고한 백본이 됩니다. 자,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 상황에 접경지역에 싸우고 있으니 이것 최근에 미국에 가장 가까워진 인도, 그러니까 서태평양 함대가 있고 인도태평양 협력 내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라는 상징적인 이름으로까지 바꿨는데, 이런 인도가 중국의 하수인이 돼서 움직이는 파키스탄에 대해서 반드시 이때의 버릇을 고치라고 할 겁니다. 그것은 파키스탄을 때리는 게 아니라, 파키스탄을 폭탄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파키스탄에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라 결국 중국에게 맛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도 직접 미국이 전쟁하지 않으면서 인도를 통해 파키스탄, 더 나아가서 중국을 버릇을 고치기 위한 중국의 1:1로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파키스탄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중국 경제회랑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많죠. 해군기지, 보급창고, 중국 본토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파키스탄을 통해 인도양을 내려와서 거쳐 아프리카를 가겠다는 중국 생각입니다. 이것을 미국이 전투력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인도로 하여금 파키스탄을 때리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쯤에서 트럼프가 자기 국익에 가장 우선되는 것을 순서를 깔아놓으면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핵을 발사하고 핵을 실험하고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 한 몇 배로 더 중요한 문제들이 트럼프 앞에 지금 그의 관심과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개인 문제, 그것이 탄핵으로 소추될지 안 할지,
다음 베네수엘라 문제,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문제, 미중 무역협정. 자, 이런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만에 하나 잠정적으로 합의된, 미국과 북한 사이 잠정적으로 합의된 소위 말하는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한다라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이 합의문을 들고 세계 카메라 앞에서 만세를 부르고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트럼프에게는 플러스는 고사하고 대선을 향한 플러스든 공화당 내에서의 입지의 플러스든 미국 국민을 만족시키는 플러스든 플러스 되는 것은 고사하고 마이너스가 상당히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오기 전에 워싱턴에 있는 안보 전문가, 군인들, 장성들 모두 입을 모아, 심지어 내 식구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지만, 공화당은 말을 못하고 있었지만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가봐야 소용없다. 익지도 않은 밥을 왜 소뚜껑을 열려고 하느냐. 그 말장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북한은 비핵화를 한 번도 확실히 한다고 한 적 없다. 이런 상황, 사실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돌아갔을 경우에 트럼프 개인의 국내 입지적, 국내 정치적 입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역사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박수 쳐줄 나라, 대통령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좋아했겠죠. 그러나 문 대통령도 멀리를 내다본다면, 아이고 망했다, 내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연장하고 뭔가 내 임기 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뭐 하는 것을 보여줘서 나의 지지율을 끌어들이는 것에 완전히 폭탄을 맞았으니 망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먼저 대한민국을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번 미국 정상회담의 결렬은 우리의 운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좋은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김정은에게 종속된 사람들이 아니고 김정은에게 종속된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이 이 문제를, 핵 문제를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내에서 미국이 해결해 주도록 우리의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그건 뭡니까? 제일 먼저 제재 강화에 대해서 한국이 앞장서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길만이 롱런, 멀리를 내다보는 거지만 결국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할 뿐만 아니라 신안보 체제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쥐는데 신한반도 체제의 신한반도 체제에 대해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데 기선 제압 방법은 그 방법뿐이에요. 김정은한테 안 끌려다니고 김정은 대변인으로 남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북한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우리의 입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늘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혹은 제 얘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많은 분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